안녕하세요. 투자케어 신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DX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포스코 DX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설명 먼저 드리자면, 포스코 DX는 1989년 설립된 기업으로 IT 솔루션, 전기 자동 제어기기 설계,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요 매출은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 및 정비 수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솔루션 사업 부분에 역량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포스코 DX 차트를 확인해 보면 포스코 DX는 과거에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었지만 3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 주가가 11배 뛴 종목입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도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 진행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면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또한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투자 상담이나 물려 계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번호, 위에 번호 보이시죠? 상단의 번호로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정보방 매일매일 무료로 좋은 정보 드리고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자, 우선 포스코 DX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매출액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9,600억 원, 9,600억 원, 8,600억 원으로 과거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22년도부터 1조 1천억 원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2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3분기 매출액이 총괄적으로 22년도 매출액인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죠. 3분기 만에 작년 수치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80대를 유지하다가 22년도에 100으로 살짝 올라왔지만 1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실적 개선과 더불어 부채 비율도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또한 크게 걱정이 없는 종목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DX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면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2일부터 첫 매매 개시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은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자보 신작 내에서 위상을 재포지셔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우량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될 전망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난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 2차 전지 소재 사업실을 신설해 관련 사업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그룹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신소재 사업 자동화를 전담하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로봇 사업 추진반을 로봇 자동화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기술 연구소에서 AI 기술 센터를 분리 신설하는 등 미래 성장 사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또 에너지 저감, 관리,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신사업 추진반 철강 사업과 기업 간 거래 영업에 특화된 포스코 마케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수행하는 마케팅 메타버스 추진반을 신설해 주력 사업화하게 돼서 이 또한 향후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확인해 보면 포스코 DX 100억 손실 브라질 법인 매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포스코 DX는 현지 업체 브라질 법인을 지난 3분기에 매각했고 매각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의 주된 이유로는 계획된 수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10년간의 결산 자료를 보면 한 해를 제외하고 전부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누적 당기 순손실은 약 95억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적자 업체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확인해 보면 포스코 DX가 고위험 고강도 산업 현장에 로봇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포스코 그룹의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DX는 내화물 전문 기업인 조선내화와 협력을 체결해 제철소, 제선, 제강, 연주 공정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공정은 고로를 통해 만들어진 고열의 쇳물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현장 조건과 환경이 제각기 상이하고 까다로워서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반제품인 슬라브를 생산하는 연주 공정에 로봇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슬라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즐을 통해 일정량의 쇳물을 주조틀로 흘려보내는 공정이 필요한데 노즐 막힘 현상 발생 시 로봇을 이용하여 노즐을 교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유사 공정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작업으로 노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쇳물 흐름을 막아 공정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했는데 양사는 이번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사의 시너지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료나 추세를 봤을 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인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언제든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일괄 익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위로 더 상승 여력 노려보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진입하셔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 자리에서 약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재 자리에서 진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손실을 기록하더라도 나오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여력이 거의 다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진입 다시 한번 반대 의견 드리고요. 수익 나신 보유자분들도 모두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스코 DX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위에 배너 번호로 7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현재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투자 케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